오늘의 이야기 3부작 조선 왕조실록 1부 기록의 광기 왕조차 두려워한 투명한 감옥.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화 임금님 방금 엉덩방아 찍은 거 다 적었습니다. 조선 태종 4년 1404년 2월 8일 한양 도성박 수렵지 및 춘추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그게 500년 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교과서에 누구누구 몇 시 몇 분에 자빠짐이라고 실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1404년 2월 8일의 사건. 사냥을 미친 듯이 좋아했던 태종 이방원. 그날도 노루를 쫓아 말을 달립니다. 그런데 아차, 말이 발을 헛디디며 태종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철혈 군주 태종, 너무 창피해서 좌우를 살피며 말합니다. 이거 사관이 모르게 해라. 쪽팔리니까. 그런데 실록을 펼쳐보면 소름 돋는 문장이 나옵니다. 왕이 말에서 떨어지셨다. 그리고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셨다. 사관은 왕의 창피함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숨기려 했던 왕의 속마음까지 적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선의 광기입니다. 당시 사관들은 검열이라는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왕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왕이 밥 먹을 때 숟가락 놓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심지어 방귀 소리까지 적었습니다. 사관 민재치는 왕과 신하가 비밀 대화를 나누자 병풍 뒤에 몰래 숨어 들어갔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왕이 너 거기서 뭐하냐? 라고 화를 내자 사관은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전하가 하시는 모든 말은 역사의 것입니다. 전하의 개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완벽한 권력 견제 시스템으로 분석합니다. 사관은 왕의 신하가 아닌 독립된 기록기구였으며 현대의 실시간 팩트체크나 청문회보다 훨씬 강력한 감시망이 500년 전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 경탄합니다. 권력은 기록될 때 비로소 겸손해진다는 민주주의 원칙의 원형을 여기서 찾습니다. 기록은 권력을 겸손하게 만든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면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비로소 공적인 책임감을 배웁니다. 2화 내 일기장 건드리지 마. 목숨 걸고 숨긴 사초의 비밀. 조선 성종 13년 1482년 한양 사관의 진믹 궁궐. 여러분, 절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 일기장이나 SNS 비밀 계정 있으시죠? 조선의 사관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비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초입니다. 사관은 궁에서 쓴 공식 기록 외에도 자기 집에서 몰래 왕의 뒷담 화나 가감 없는 비평을 적은 가사초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왕도 영의정도 절대 볼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인자하기로 소문난 성종도 한때 사관의 사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거기 내 욕을 뭐라고 적었길래 그렇게 숨기느냐 라며 사관을 압박하죠. 하지만 신하들은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막아섭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순간 역사는 아청꾼들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를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권력자가 기사를 검열하려 할 때 기자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의 원형이라는 거죠.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를 익명성이 보장될 때 발휘되는 진실의 힘으로 분석하며 사초가 있었기에 실록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비판적 기록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진실은 안전한 곳에서만 자란다. 사관들이 목숨 걸고 사초를 숨긴 이유는 기록의 가치가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지 않고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화 세종대왕의 20년 정보 전쟁. 아버님 뒷담화 좀 봅시다. 조선 세종 20년 1438년경 한양 경복궁 지편전 및 실록 보관소. 성군 중의 성군 세종대왕. 사실 이분도 알고 보면 호기심 끝판왕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궁금증 하나로 신하들과 20년 동안 기싸움을 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438년에 밀당.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실록이 완성되자마자 입이 근질거립니다. 나 공부 좀 하게 실록 좀 가져와봐. 그러자 신하들이 사자후를 내뿜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가 실록을 보는 순간 사관들은 목숨이 무서워 정직하게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역사는 죽습니다. 세종은 에이 내가 뭐 고치려고 그러겠어? 그냥 참고만 하려고 그러지라며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스템은 단호했습니다. 불가견. 왕은 절대로 실록을 볼 수 없다는 철칙이죠. 심지어 세종은 그럼 앞부분만 조금 일하며 애원했지만 결국 단 한 페이지도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세종이 실록 열람에 실패한 것이 조선 왕조가 500년을 버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왕조차 건드릴 수 없는 객관적 데이터의 성역이 존재했기에 조선의 정치는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학자들은 실록을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정책 실패 사례집이라고 부르며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 기록하게 둔 이 시스템이 조선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시스템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스템을 존중한다. 세종이 위대한 성군이 된 비결은 자신의 호기심보다 후대에게 물려줄 기록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화 세검정의 먹물 폭포와 피바람. 조선 연산군 4년 1498년 무오사화 발생기.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세검정 냇가 및 궁궐. 실록 편찬이 끝나는 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세검정 냇가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하얀 종이를 물에 빨고 있습니다. 빨래냐고요? 아니요, 역사를 지우는 작업입니다. 실록의 원고가 된 사초는 사관들의 개인적인 감정까지 들어간 1차 자료입니다. 실록 인쇄가 끝나면 이 사초들을 냇물에 씻어 먹물을 쏙 뺍니다. 왜냐고요? 첫째, 종이가 귀했으니 재활용하려고요. 둘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복 방지입니다. 기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증거를 인멸해주는 국가적 배려였죠. 1498년 무오사화. 하지만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누가 내 욕을 적었어? 라며 세초되기 전에 사초를 강제로 뒤졌고 결국 김일손을 포함한 수많은 사관이 처형당합니다. 기록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가장 슬픈 역사죠. 현재 보존 과학자들은 세초 작업을 세계 최초의 친환경 데이터 완전 파기 기술로 봅니다. 단순히 정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종이의 섬유질을 살려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의 지혜가 담겨 있죠. 또한 법학자들은 이를 기록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로 해석하며 오늘날의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기록하는 손길에는 반드시 보호의 손길도 따라야 한다. 사초를 씻어내는 세초는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기록자가 보복에 두려움 없이 붓을 들 수 있게 한 국가적 배려이자 정의였습니다. 총 3부작으로 이루어진 조선 왕조실록, 오늘 1부 어떠셨나요? 1부에서 우리는 왕의 사생활까지 파고들었던 사관들의 집요함과 그 숨막히는 감시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조선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조선은 믿었던 것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그 권력을 평가하는 기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왕조차 두려워했던 그 투명한 감옥은 사실 권력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도록 지켜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조선을 기록의 나라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붓을 꺾지 않았던 그 서늘한 정직함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시스템이 무너진 자리 사람이 일어선다. 조선이 구축한 완벽한 기록의 성벽. 하지만 그 난공불락의 시스템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광풍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592년 왜군의 총칼 앞에 한양이 불타고 500년의 기억이 잿더미로 변하던 그때 왕조차 포기했던 역사의 괴짝을 짊어지고 깎아지른 절벽으로 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멈춰버린 절체절명의 순간 이름 없는 민초들이 일궈낸 기적 같은 사투. 제2부 1592년의 사투, 역사를 지고 산으로 간 노인들 편에서 그 뜨거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